9월 6일 일자 경제의 선제적인 조치가 최선인가에 대한 생각. 현재 미국 경제 및 대한민국, 전 세계는 골디락스 경제인가 아니면 침체인가. 한국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부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국인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외신에 발표되었습니다. 국가 내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내생변수, 외부적인 세계경제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외생변수라고 하여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글로벌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런 글로벌리하지 않은 국가는 바로 북한뿐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저개발도상국들이고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맞고요. 굳이 그걸 내생적 요인, 외생적인 요인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외생변수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항상 모든 게 사후약방문 처방받게 되지 않는 것이니 조치를 취해도 늦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는 바닥을 다졌고 3천 넘어가는 것 아냐?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까지 이른 거 본전 만회하려면 지금 죽죽해야 하지 않아?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한나라의 재정장관이 노골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스탠스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고, 장관이 나와서 저런 말을 하니 투기 세력 자본들이 겁을 내어서 안 되겠다 일단 도망가자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거대 투기 자본들은 사모펀드 등의 방식으로 취약한 곳에 하방으로 집중 베팅을 합니다. 하방 베팅이라는 말은 즉 자산시장이 꼴박는 것에 승부를 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익숙치 않은 개념이죠. 맨날 사서 오르면 투자인 줄로 아는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개인들이나 이번에 영끌족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죠. 이제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사악하고 나쁜 것이고 범죄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주식의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경영에 도움이 되고 나라와 주식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양팔 양다리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무기를 가지고 투자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미들의 경우에는 사서 단순히 올라야 수익이 나는 것이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즉 한 팔만 가지고 투자하면 대박을 친다고 믿고 있으니 외국인과 기관에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거대 기관이 내는 뉴스나 리포트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미래 성장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이 기업이 만들어냈다. 앞으로 인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생명 연장 기술을 독점으로 확보했다라는 등의 뉴스를 믿고 불나방으로 되어서 주식을 사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1600년대 유럽에서 있었던 대항해 시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선박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황금과 은, 향신료를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나도 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당시 국가적으로도 선박을 이용한 신대륙 탐험이 지극히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선박이 침몰하거나 실종하게 되면 선박을 운영한 사람이 파산하는 것을 둘째이고 국가재정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위험을 분산을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주식 발행의 원조였습니다. 한마디로 십시일반하여 책임을 분산하고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책임과 이득을 얻고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책임과 이득을 얻는 것이죠. 이게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네덜란드 및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리고 프랑스에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한 미시시피법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은 개별적으로, 이익은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본질입니다. 주식회사도 이익을 얻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지, 개인들에게 부자가 되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언제 사? 주식을? 그리고 언제? 나도 성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며 바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24시간 일하는 시간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이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24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아는 것은 어려우니 일단 내 편한 대로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적된 시간이 축적되느냐, 아니냐 가부의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시간 사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을 주위에서 잘 보셨으면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이러한 분이 없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찾으셔서 노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개인적으로 물어오시는 50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천명이라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말하고 실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만이 이제까지 해온 게 정답이라고 믿고 있고 오히려 틀렸다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20-30년을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당하였으면서 모르고 안 듣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그래서 난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분명 자신의 고집을 고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도 월급의 노예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부동산이 좋고 어디 주식이 좋다고 하면 기웃거릴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존 쉐드